삶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끈다. 1990년 5월 제이 교수님이 학위 수여식 때 쓰라고 자신의 박사 모자를 주셨다. 금색 수술이 달린 이 모자는 빛이 바랬지만 그런 빛바램은 얼마나 고귀한가. 교수님은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을 것이다.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좋은 학자가 되라는 뜻으로 알고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금정색 사각모의 금색 수시를 보니 10,000가지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내 삶은 어릴 때부터 극복해야 할 것들로 가득했다. 애 어른처럼 철도 일찍 들었다. 유복자인 남동생이 태어난 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생존하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었고 그 고통은 마음의 그늘로 남았다. 여상 야간부를 다닐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교하던 날들, 25세 신입생이 되어 대학 교문을 들어섰던 그날, 33세 학위를 받기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참 굴곡진 길을 걸어 여기에 이르렀다. 그 세월 동안 불공평한 세상에 무력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았다. 따스한 빛을 기대할 때 신은 나에게 구름을 주었다. 때론 그 구름이 소낙비가 되어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절망감에 젖어 있을 때 신은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인내하며 견뎌내라고. 왜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한 길을 닫고 다른 길도 닫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원망할 때 신은 거저 침묵했다. 그러다 감각이 무뎌진 아픔을 안고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헛된 기도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내고 있을 때 신은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모두 다 내어주었다. 그랬다. 돌이켜보면 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그 힘으로 운명에 익숙해지듯 하루하루 살아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뿌리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바람 부는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갖은 시련을 겪었으나 그 시련은 나를 단단하게 했다.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순리를 깨닫기까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학위 수여식 날 제이 교수님이 준 박사모를 쓰고 검정색 가운에 주황색 후드를 걸치고 단상 위에 올랐다. 학문의 정점인 박사학위를 받는 게 비로소 실감났다. 지도 교수님은 지혜 모음집 첫 페이지에 나의 제자에게 사랑과 감사함으로 라는 글이 담긴 책을 선물로 주셨다. 한 페이지 더 열었다. 고난 없이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단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질릴 수밖에 없는 지혜가 아닐까. 졸업식 후 미국에 남을 것인지 귀국할 것인지를 정해야 했다. 모교에서 나의 귀국을 기다린다는 말은 전해 들었지만 나는 미국에 남고 싶었다.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어서. 뉴욕에 있는 한 대학에 지원했다. 면접 대상자로 출발하기 전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창문으로 유난히 크고 샛노란 보름달을 보며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비행장 활주로 끝 지평선 위에
걸려있던 그 달이 생각났다. 그날처럼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국 땅을 실감하는 막막함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 새삼 안도감을 주었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에 뉴욕에 도착해서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학생들에게 시범 강의를 하고 심사위원 교수들과 면접도 봤다. 학장은 영어 발음에 대해 언급했다. 교수들과 학생들 평가에서 발음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평소에 한국 유학생들은 미국 교수들이 내 발음을 잘 알아듣는 이유가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가미되어 그렇다고 했다. 경상도 사투리의 다채로운 높낮이가 영어 억양과 비슷해서 더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학장이 내 발음이 괜찮다 하니 마음이 놓였고 첫 만남인데도 그들과 좋은 느낌으로 대화가 오갔다. 나는 늦은 오후 비행기를 타고 일리노이 대학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 뉴욕 대학으로부터 임용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 뉴욕에 면접 다녀온 시점에 모교에 공채 공고가 났으니 지원서를 내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나는 뉴욕 대학으로 가려고 했으나 모교의 교수님은 모국에서 제자를 키워야지 라고 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다. 지도 교수님도 제이 교수님도 내가 미국에 남기를 원했다. 미국은 내게 기회의 땅이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학생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런 지원을 받아 나는 학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개인의 능력과 생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나라.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귀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결정적 영향을 준 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뉴욕 대학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던 지도 교수님이었다. 평소 교수님이 해준 조언이 있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해도 결론이 안 날 때는 마음과 직관을 따르라고. 직관은 이성과 논리보다 삶의 본질과 더 가깝고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나의 직관은 뉴욕 대학보다 비극적으로 기울고 있었다. 진정 삶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귀국을 앞두고 지도 교수님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3가지를 경계하라고 했다. 첫째, 언론 매체 노출을 멀리하라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학생들에게 내주라고 했다. 둘째, 언론 매체에 잡문을 쓰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연구에 매진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셋째, 주 업무에 충실하라고 했다. 보직을 맡아 주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수란 강의와 연구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귀국 후 30년 재직 기간 동안 3가지 금기를 모두 지키지 못했다. 방송 매체에도 나갔고 잡문도 썼으며 대학에서 보직도 맡았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기도 했지만 욕심에서 비롯된 동기도 분명히 있었다. 지도 교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셨더라면 혀를 차시지 않았을까. 나의 지도 교수님 프란세스 마그라비. 나이 들수록 그분이 더욱 더 그립다.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일 것이다.